강백선은 친구의 의리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돈이라는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고 천선화 재생크림 개발사를 훔치려다가 진일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비밀을 감추려 서윤이를 죽이려 했고 또 그 비밀을 다시 감추려 윤재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곤 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매년 두 사람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강백산의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둘이나 죽여놓고 본인만 발뻗고 자기 위해 스스로 내 할 몫은 다하고 있다며 셀프 용서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진일석과 윤재하는 이런 강백산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두 사람의 제삿날 자신의 딸 별이에게 진실을 알게 해줬으니까요. 남인수는 강백산의 행동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두 사람을 없애버리곤 매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꼴이 굉장한 모순으로 느껴졌겠죠. 그것도 하물며 자기 자식의 생일날 말입니다. 결국 남인수는 제삿날 술기운을 빌려 폭탄 발언을 합니다. 바람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진일석이 그의 친아빠임을 밝혀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휴대폰을 찾으러 온 은서연이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게 됩니다. 30년이 넘어서야 처음 알게 된 자신 출생의 비밀. 은서연은 놀랐겠지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 발 물러섰을 겁니다. 그리곤 자신이 들은 얘기가 진실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남인순을 찾아가겠죠. 13회 예고편을 보면 은서연은 남인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람이라는 아이가 돌아가신 두 분의 딸이라는 게 죽을 만큼 싫으셨나봐요. 이 질문을 잘 해석해보면 일단 은서연은 자신이 진일석의 딸인 건 알게 되었지만 왜 강백산이 자신을 혼외자라고까지 하면서 키웠는지에 대한 건 모르는 듯 싶죠. 그래서 남인순에게 저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자신이 그 집 딸이 된 건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의 친아빠인 진일석을 싫어하는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남인순이 멀쩡한 정신으로 내 남편이 살인자다 라고 말해주긴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은서연의 궁금증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르블랑 입사를 결정하겠죠. 당연히 산들이도 은서연의 궁금증에 동의할 테니 앞으로 르블랑에 입사한 은서연과 함께 강백산의 비밀에 대해 밝혀나가다 아버지에 대한 비밀도 알게 될 테고요. 이처럼 점점 20년 전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은서연. 산들이도 만났고 친아버지도 찾았고 다음 순서는 당연히 배순영과의 만남일 텐데요. 오늘 배순영은 바람이의 생일을 맞아 한 보육원에 들려 떡볶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봉사를 다니며 20년 전 잃어버렸던 바람이를 찾고 있었죠. 배순영은 보육원 안에서 아이들이 찍은 단체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바람이 사진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진까지 있는 걸 보면 오늘 방문한 보육원이 바람이가 있던 곳이 맞는데 원장은 왜 배순영에게 바람이의 이름을 듣고도 그런 아이는 없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람이는 무척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위해 스스로 떠날 것도 결정했고 이름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박윤자의 말을 이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원장이 바람이의 이름을 몰랐던 겁니다. 바람이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부터 은서연으로 알려준 것이죠. 바람이로 살다가 원장이 이름을 바꿔줬을까 생각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바람이가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지었던 것. 아마도 배순영과 은서연의 만남은 떡볶이 때문에 이루어질 듯합니다. 강태풍이 배순영 떡볶이집 단골이니 결국 떡볶이를 먹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혹은 배순영의 떡볶이집 건너편이 남인순의 가게이니 남인순의 심부름 혹은 남인순을 만나러 갔다가 배순영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은서연은 언제쯤 강백산이 원수인 걸 알아차리게 될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